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20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한동훈 검사장, 원래 대검의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죠. 그래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윤석열의 핵심 측근이다 그렇게 불리는데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자천성 발령을 받았다가 이후에 검언 유착 사건이 터지자 그런 의혹이 일어나자 법무연수원으로 대기 발령 비슷하게 받아서 지금 검찰의 감찰 또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조만간 소환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가 나오는데 최근에 녹취록이 화제가 됐었죠.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2월 달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고검을 방문했을 때 그때 두 사람이 한동훈과 이동재 기자가 만나서 대화를 했던 내용, 그것을 가지고 검언 유착이다 해서 검찰이 지금 이동재 기자는 구속을 했고 한동훈 검사장도 공모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죠. 공모라고 보는 건 그겁니다. 그 대화에서 그 녹취록 대화를 보면은 이동재 기자가 이철 신라젠 사건의 주범이죠. 이철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 이철의 그 가족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찾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그건 해볼만 하지. 이 정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재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이철에게 편지도 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공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과연 덕담이냐 공모냐. 이 검사장이 본인과 아는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취재 이야기를 하니까는 그런 건 해볼만 하다. 그리고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두 사람이 공모를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격려를 한 것인지 그래 취재 한번 잘해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지 그것을 놓고 부딪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검언 유착이라고 하고 이 정권 쪽에서는 검언 유착, 검찰과 언론이 유착했다고 하고 이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그런 것을 보도한 KBS, MBC 이렇게 외국 보도 비슷하게 한 그런 보도 때문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도를 했기 때문에 권언 유착이다.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는 이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 인터넷에서 상당히 여러 번 해자가 됐습니다. 수차례 해자가 됐고 지금도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뭐냐? 일단 중앙일보 3면 기사를 한번 보시죠. 3면에 주목할 만한 기사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분홍색으로 색칠한 것. 추미애 비판한 한동훈.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 뽀삽했다. 포토사버렸다. 일개 장관이 추미애입니다. 일개 장관이 국민 알권리를 포섭했다. 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동재 기자와 대화한 2월달에 부산고검 차장검사실에서 대화한 녹취록 어제 다 공개가 됐는데 이동재 변호인 측이 공개를 했죠. 이게 공모냐 경제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 해서 공개를 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채널A 전 기자와 지난 2월에 대화를 한 거고 녹취록 전문이 어제 공개가 돼서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당시 그때 수사 검사, 기소 검사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이 했었죠. 그때 살아있는 권력을 막 수사를 하면서 기소를 하고 막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니까는 수사는 검사 따로 있고 기소하는 검사 따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그때 사례들을 또 잘못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때 한참 논란이 됐었죠. 그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의 기소, 수사, 검사 분리 이 이야기는 권력 수사를 맡겠다는 일념밖에 없는 것이다. 권력 수사를 맡겠다. 그때 당시에 한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일가 수사 이런 거 들어갔기 때문에 기소 단계에서 맡겠다. 그런 일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추가로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삽질하고 앉아있어. 국민의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야? 로또도 나중에 알고 먼저 하는 게 차이가 얼마나 큰 건데 당첨된 걸 말하겠죠. 당연히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야.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는 뜻은 우리만 먼저 알겠다는 뜻이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앉아서 일개 장관이 앉아서 뽀쌈만 하고 있냐? 이것은 뭐냐면은 그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했던 공소장 공개 금지. 그때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서 언론에 공개가 됐었죠. 그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의혹에 대한 그 공소장이 하나하나 공개가 돼서 어떤 범죄 혐의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죠. 그래서 그때 공소장을 공개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까지 쭉 해오던 일을 그때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국민의 알 권리, 공소장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인데 그걸 일개 장관이 보삽질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 또 수사검사, 기소검사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이동재 기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하나야. 무조건 권력 수사를 맡겠다. 그럴 1년밖에 없어서 그렇지. 문제는 공부 좀 하라고 그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공부 좀 하라고 그래라.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야기하느냐. 매번 털리고 추미애가 매번 털리고 지금까지 맞는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막 찌꺼려버린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거의 1800년대 후반 같은 말을 한다. 상당히 날선 발언을 했죠. 한 검사장은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공개될 줄 몰랐겠죠. 2월 달에 앉아서 사담 비슷하게 한 것이고 그것을 이동재의 후배 기자가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동료냐 아니면은 이것이 공모냐 이런 이야기가 덕담이냐 공모냐 문제가 나오니까는 다 공개를 해버린 거죠. 이동재 변호인 측에서 공개를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이다 발언이다 이렇게 해서 SNS상에 떠다니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윤석열 장모와 부인의 어떤 의혹점들을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모습이 일부러 기자 카메라에 노출시켰다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 그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서 윤석열 장모 쪽에서 반격이 나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것은 민간인 사찰한 거냐 이 이야기죠. 자, 국회에서 윤석열 장모 아내 문건 보란 듯 읽은 추미애 이것은 어제 제가 혼술에서 전해드린 그 소식입니다. 그 문건을 보란 듯 읽었는데 그 문건의 내용이 좀 상세하게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휴대속 자료 카메라에 잡혔다. 수사 무관한 내용인데 입수 경로에 의혹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를 보면은 법무부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어떤 약물 기호가 있다고 합니다. 네모 동그라미 이런 약물 기호가 법무부 공식 문서에 사용되는 기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무슨 문서냐.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해당 문건은 법무부 내부 문건도 아니고 어디서 어떤 경로를 통해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다. 법무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내용은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일단 내용은 여러 가지 의혹들입니다. 장모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들인데 이 의혹들이 왜 이렇게 추미애 장관의 핸드폰 속에 들어있었느냐. 법무부는 우리가 준 문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호인 쪽에서 장모 쪽 변호인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찰 수사 대상도 아닌 사인 간 거래 내용을 공식 문건 양식으로 검토하는 건 민간인 사찰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간인 사찰 수준이다. 오랜만에 듣는 이야기죠. 민간인 사찰. 이 민간인 사찰, 만약에 이것이 따로 추미애 장관이 별개의 어떤 기관에서 받은 것이라면은 민간인 사찰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새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어쨌든 추미애와 윤석열, 추미애와 한동훈의 이 대립은 대리전이죠. 한동훈 위에 있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대립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쪽과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를 막으려는 쪽의 이 마지막 어떤 혈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닷없는 천도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저께 나왔죠.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에서 다시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이야기를 둘러싸고 지금 집권청에서 일제히 이 천도론을 꺼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은 천도, 수도 이전이에요. 천도 꺼낸 미리 여론조사도 다 했다.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시점에 천도론을 원내대표가 불쑥 꺼낸 것이 아니고 여론조사 다 해서 이거 하면은 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세종시 대선 때 세종시 그 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고 나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했죠. 참 좀 덕 좀 봤다. 수도 이전 공약 덕 좀 봤다. 재미 좀 봤다. 이제 재미 좀 봤다. 지금도 그 재미를 좀 보려고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또 그 다음에 대선을 앞두고 재미를 좀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가 2004년에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이죠.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인데 다시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헌재 그까이 것 이런 의미인데 위헌 시비가 제기돼도 헌재 판결이 변경될 것이다. 김태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월권이죠. 헌재 판결까지 다 자신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는 이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이유가 나옵니다. 물론 위에는 대통령 원내대표 대선 주자까지 군사작전 하듯 수도 이전 띄웠다. 이 조선일보 이 3면의 제목은 이겁니다. 큰 제목은. 그런데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제가 그 분홍색으로 칠해놓은 것을 보시면은 여당이 민논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입니다.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결 받은 대법원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새로 임명된 대법관이 7명이었죠. 야, 여기도 9명 중 6명이 친여 성향입니다. 수도 이전법이 노무현 정부 때 위헌 결정을 받을 때는 8대 1이었습니다. 8대 1로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번 헌재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임명이 됐고 또 이 8명 중 6명은 이 대통령 또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당이 지명을 해서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믿고 이것을 밀어붙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좀 재미 좀 보려고 하는 거겠죠. 지금 이 수도 이전론은 정권의 다목적인 포석입니다. 뭐 집값, 민심, 물타기 이런 것도 있고 또 자기 대선을 겨냥해서 수도권과 지방 갈라치기 뭐 이런 것도 있고 어쩌면은 내친 김에 개헌까지 하자. 그때 개헌 위헌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 뭐 헌법을 고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만 지금 개헌을 하기에는 3분의 2, 그 원내 의석 3분의 2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200명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103명이 그 미래통합당 소속이라서 좀 개헌은 좀 신중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헌재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저도 이 수도 이전 또 지방 균형 발전 다 필요하죠. 필요한데 정말 그런 의지가 있다면은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정권 초반에 밀어붙여야 되는데 지금 정권 후반기에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2030 뭐 박원순 때문에 여성들 막 그 굉장히 뭐 열한처럼 일어나고 있고 또 부동산 때문에 이 세대 구분 없이 계층 구분 없이 전부 정권에 외면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한번 돌파해 보자고 다시 꺼내는 것이 이 수도 이전인데 과연 진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참 의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해자 쪽의 2차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오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그 진보 성향 조간신문인 한겨레가 상당히 정권을 걱정하는 그런 기사를 일면 톱으로 냈다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기사죠. 총선 앞서간 지 석 달 정권의 민심 경고장 이렇게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에 어제 일면 톱으로 우려를 하는 기사를 냈는데 또 하나의 진보 성향 언론이 있죠. 경향신문입니다. 경향신문도 오늘 사면에 총선 축보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 고심 깊어진 여당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총선 축보 손지 3개월 만에 2040이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이 21대 총선평가 토론회를 어제 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슈퍼 여당을 이끈 세대,
30, 40 세대 문재인 정권을 많이 지지를 했죠. 그 세대가 이 부동산, 성추문 이런 악재로 이탈이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0대가 일주일 사이에 48.6% 지지해서 46.3%로 떨어졌고 30대도 43.3%에서 36.1%로 떨어졌다. 이런 많은 그 여당 안에 집권 세력 안의 고민을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현 정권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그런 반증이겠죠. 7월 22일 수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